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샘이라고 합니다. 네,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고 이제 챕터별로 한 주에 한 챕터씩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제 1챕터 허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네, 저자는 송길령이라는 분입니다. 제 학력부터 짧게 얘기를 드리면은 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부의 그 전신인 전산과학 학사를 따시고 이제 동대학원 전산과학 석사 그리고 이제 컴퓨터학 박사까지 고려대학원에서 따셨고요. 그리고 이제 양력은 서울여대 또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등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하셨고 현재는 바이브 컴퍼니에서 부사장으로 네, 일하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다음 소프트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 부회장이고 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 예능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강연도 많이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컴퍼니가 예전에 다음 소프트였는데 2000년도부터 이제 출범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네, 왜 상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상하지 말아야 할까요?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네? 오! 정답.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아는 것이 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경험 등을 기득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획득하고 있던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상식의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득지를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과 개인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와 또 미래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그 미래가 성취될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하냐면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시간과 수많은 시간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인 것이 빅데이터인데 이것이 단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지식들, 그런 기득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아닌 관찰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사례를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휴식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1998년에 SK텔레콤 광고인데 여기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식의 개념이 이제 휴대폰을 끄는 것, 보통 이제 생각하는 휴식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침대에서 뒹굴뒹굴 눕는 그런 거를 기존에 이제 휴식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휴식의 기준도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휴식은 기계를 끄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 빅데이터를 이제 1년치를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118억여 원입니다. 118억여 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제 모바일 기기를 뭐 아이패드, 스마트폰,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제 몰입하는 것을 휴식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과 일탈의 변화인데요. 이제 이 일상의 영역과 일탈의 영역이 전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 일탈이 되고 또 일탈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서는 이제 생필품을 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최저가를 얘기를 하죠. 싸야지 많이 오고 이제 일상적인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일탈의 영역에서는 이벤트성이 크고 또 충동적이기 때문에 쇼핑은 지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탈의 영역을 잘 파악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부가가치가 일탈의 영역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엇이 일탈이고 무엇이 일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사례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아메리카노 이제 매번 사 먹는 사람을 보고 되게 사치스럽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처럼 이제 예전에는 아메리카노가 일탈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23년 오늘날에 보면은 아메리카노를 뭐 600원에도 사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카누 스틱으로도 나와서 싸게 먹을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 같은 경우도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일상적인 영역이죠. BYC나 뭐 그 쌍방울, 뭐 메리아스 이런 이제 소박하고 저렴한 영역에서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그런 이제 화려한 속옷들이 나오면서 이제 패션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JTBC에서 되게 흥행했던 그 마녀사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예전에는 뭐 좀 터부시되고 금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낯을 드러내고 금기를 깨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복음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10가지 비밀에서 두 번째가 사실 너머의 하나님 계획,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또 녹취록을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2022년 6월 4일 핵심에서 그 10가지 비밀 두 번째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다가 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는 게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실을 보아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봤으면 이제 사실과 진실은 따라오는 것이고 영적 사실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송길령이 얘기하는 부분과 맞닿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기득지 너머에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상상하지 말고 관찰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을 때 사실과 진실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현실과 또 사실, 진실을 이제 이런 관찰을 통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득지는 이제
기득지가 이제 계속 바뀌고 사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들은 이제 현실, 사실, 진실만 알아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생의 최대 목적이 성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렘넌트는 그 너머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고 또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너머에 절대적인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